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최근 한동훈 대표의 변화 기류가 포착됐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가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 야당에서는 관련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내용은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당원 게시판.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중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질의에 한동훈 대표는 제가 한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요 흐름? 일단은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에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예. 뭔가를 막기 위한 카드로 특검법을 씁니다. 이게 좀 그래요? 예. 예. 뭐 특검이 필요하다. 예. 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괜찮은데 아하. 나를 흔들어? 그러면 나도 이런 게 좀 제 입장에서 약간 좀 예. 걸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하는 명분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본인이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예.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 그런 건 사실 굉장히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괜찮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특검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라서 예. 물론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본인은? 했지만 그거 하나 좀 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는 측근이든 누군가는 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네요. 그죠?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든지 예.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예. 이거는 있긴 있지만 내가 한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 말 안 했지만 그런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렇죠. 뜻으로 들으신 그래서 거구나. 뭐 어제 많은 평론가들이 뭐 공포탄을 쐈다. 뭐 경고탄을 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예.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아하. 끝난 뒤에 예. 그때도 친한계 의원들은 부글부글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와서 예. 협상도 좀 해라, 걸어와라.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정말요? 예. 누가요? 예? 누가요? 그걸 여기서 어떻게 밝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친한계 의원들 몇 명이 예.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헌적 요소를 좀 제거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그런 때 얘기까지도 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뭐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그냥 저한테 그냥 협상을 좀 걸어와라.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주장하고 갑자기 우리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되고 막 이런 일련의 상황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파열음이 커지면서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류는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갈등은 있고 그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통과는 시키고 싶으시죠. 네, 그래야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대표의 명분이 부족하다 아니다는 뭐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그렇죠. 그 틈을 막 파고 들어가 유난 갈등의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좀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야죠. 예를 들면 뭐 친한계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야죠. 실제로 할 계획은 있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만날 때마다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되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당과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좀 바로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예전에 박주민 의원에게 찾아와서 먼저 좀 협상 좀 걸어와 이렇게 부탁했다는 친한계 의원에게 지금 또 찾아가서 이 상황이라면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하실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도 뭐 사람들 만나야 되면 만나야죠. 그래요. 자 그러면
뭐 공포탄 말씀하셨잖아요. 일종의 제가 경고- 아니라 평론가들이 예. 그런 표현을 쓰더라. 예, 알겠습니다. 예, 평론가- 경고탄, 공포탄 뭐 이런 거 쓰더라. 공포탄이라는 것도 경고의 의미로 그렇죠. 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10일 한 열흘 남았는데 열흘 좀 남짓 남았는데 이게 공포탄, 경고 사격 여기서 머물 거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아니면 진짜 실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워딩을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거예요. 예.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쭉 가는 분위기인데 요거는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라는 거는 야 그만 흔들면 나도 안 할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 말이 예. 걸린다는 거예요. 약간 짜증도 나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쭉 가겠다. 우리가 이걸 뭐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념이니까 가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조금 더 봐야죠. 그래요. 예. 그리고 오히려 기존까지의 흐름을 보면 항상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숙이고 뭔가 할 것처럼 하고 숙이고 했던 것을 반복했던 게 또 한동훈 대표의 예. 특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부결된다고 치면 네. 저 공포탄으로 끝난다고 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앞서 그 친한계 의원 몇이 박주민 의원한테 요청했던 대로 더 톤을 좀 낮춘 더 위헌적 국민의힘 표현대로 하면 위헌적 요소를 없앤 그런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도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다시 한번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저희들이 막 공공연하게 논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가 특검 관철 이걸 네. 내걸고 지금 장애 집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뭐 포기하진 않겠죠. 근데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내용이나 예. 어떤 형식이나 이것들 변경할 거냐 예. 그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좀 더 있어요. 낮춰줄 거냐? 그건 예. 아직은.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든 관철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의 예. 변화는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 탄핵한다. 어제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서 방침을 세웠던데 네. 감사원장 탄핵까지 가는 이유는 뭡니까? 뭐 저도 이걸 제가 법사위에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어제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 예. 봤더니 이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또 관저를 이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감사 결과를 7번 정도 발표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했고 또 일부 사실은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왜냐하면 수사 의뢰까지 한 사안이 있는데 계속 발표 안 하고 지연시키고 일부 사실 누락하고 이랬던 사실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예. 또 뭐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국정감사 과정에 봤더니 필요한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 감사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네. 임명 과정에서에도 국회 관여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일반 행정부 공무원 예를 검사나 장관 탄핵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핵 제도라는 거는 네.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의원님도 변호사시잖아요. 아니 좀 가끔 까먹어요. 네. 그 탄핵 제도를 헌법에 둔 이유, 특히 탄핵을 헌법에 명시한 그런 어떤 이유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법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그래서 탄핵제도, 국회에 의한 탄핵제도를 둔 거죠, 그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의미로 봤을 땐 탄핵제도의 원래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대신 예. 국회에서는 탄핵할 수 있게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법관도 아시다시피 잘못했다고 자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 제도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일하게 탄핵만이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탄핵 제도가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된 사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이 보드 시스템이잖아요. 아하. 보드 시스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고 해서 그럼 기능이 다 정지되느냐? 예. 사실상 보드 시스템이라는 원칙에 따른다면 그렇진 않죠. 위원회 형태로 돌아가니까. 위원회 형태로 예.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권한이 뭐 이 사람이 정지가 되면 감선이 마비된다. 그렇지 않아요. 보드 시스템인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보드 시스템처럼 운영 안 해온 게 문제였죠. 예.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최근에 뭐 중앙지검장 탄핵도 있고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좀 있어요. 중앙지검장 탄핵은 얘기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얘기 나오고 뭐 한 지가 좀 되다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검찰총장이 지시한 바도 좀 어기는 형식의 수사를 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는요. 예전 이원석 전 총장 때 그렇죠. 말씀하시는 전 거죠? 총장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 수사 결과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저로서도 아마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원지검으로 좀 가보죠. 명태균 씨 수사. 뭐 창원지검에서 지금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거 있다라는 이제 언론의 평가들이 있던데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창원지검에 최초에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이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을 했죠. 처음에. 예. 그리고 공소시효가 도과시켰죠. 공선법 공소시효가 도과됐어요. 예. 정치자금법만 수사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허. 예,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변호사님이지만 검사가 선관위가 문제 제기해서 넘긴 사건을 공소시효 도과시킨다 검찰이 흔한 일입니까? 흔한 건 아니죠. 선관위 고발 사건은 에이, 선거법에서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차라리 무혐의 처분을 하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건을 방치해놨던 거고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의 매개체인 휴대폰 초기에 압수수색했으면 가지고 검찰이 확보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다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근데 수사팀 새로 꾸렸으니까 뭔가. 지금 와서 하는 척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총 자체의 분위기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보고요. 뭐 지검장이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수사하는 척 하는 거고 특히나 명태균 씨 녹취록에 보면 창원지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래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하는 척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 도가라는 그 정말 보기 힘든 일도 일으키고 제대로 증거도 지금까지 압수수색 안 했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 지금 나와 있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구속 기소하는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마무리 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까지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저항하지 않고 이제 협조를 했고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뭐 일종의 짜고 친다 뭐 이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했다면서 기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1시에 할 테니까 1시에 오세요 이렇게 당직자가 알려줬다면서요. 그래요? 점심 먹고 오세요 이렇게 알려줬다면서요. 아니 근데 집권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고 어쨌든 그럼 여당에서도 자료를 다 순순히 줬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하면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공소시효 도과라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고 여당에서 그러니까 여당 쪽하고 뭐 사전에 고지나 뭐 이런 게 됐으니까 뭐 기자들한테 식사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아이고 뭐 말해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난 재보궐선거 때 미래항공연구소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 회장이 대납해줬다는 의혹. 이거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 오 시장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요구하지 말고 고소하라. 어떤 의문이 남아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보면은 겁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이 하나하나씩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좀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한전 씨 관련돼서도 본인은 그냥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알아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이제 이 김한정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과 상생인가요? 상생과 공정인가요?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또
서울시 산하단체나 출연단체 좀 포진돼 있고 뭐 예. 이렇게 끈끈한 관계들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지금 또 발언한 새로운 녹취가 또 공개되고 있어요. 뭐 국민의 입을 죽일 거냐 그냥 입을 막는 게 맞지 않냐 막 이러면서 10억씩 딱 10억으로 입을 막아야 될 정도면 어느 정도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 뭐 진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든지 예. 뭐 이런 좀 더 적극적 해명 또는 해명으로 보이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를 국민에게 보상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셨다. 요거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보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응급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수술이 지연된다는 문제라든지 발생했어요. 그리고 예. 그것에 대해서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한다라고 했고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건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을 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예. 자, 그럼 국가가 뭔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이 낸 건보 재정과 세금을 엄청나게 국가가 썼습니다. 예.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그럼 어느 정도 배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만든 법은 배상이 아니에요.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든 거고요. 예. 이 법은 무조건 다 뭔가 보상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둬서 그 심사위원회가 내용을 다 심사해서 예. 해당되네요 하면 그리고 요 정도 보상을 드리면 되겠네요 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한간에서의 걱정은 뭐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